어, 오늘이 16일 차예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이 좀 있어요. 영상을 그냥 올려도 되는데 그 썸네일 이미지, 즉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면 더 노출이 잘 되고 클릭이 잘 된다고 해서 보통은 썸네일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우리가 올린 영상에서 임의로 3개의 프레임을 뽑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따로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목록에서 사람들 눈에 좀 더 잘 띄어서 클릭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프린트물에는 지금 인코딩 과정은 지금 설명이 없어요. 잠깐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라서 이미 한번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없습니다. 자, 이 썸네일이 뭔지는 알죠? 썸네일은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썸네일 규격을 최소 이미지 크기로 이렇게 지금 정해놨어요. 가로 1280에 세로 720, 용량이 최대 2MB. 이미지는 최소 이미지고 용량은 최대 용량이에요.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용량만 맞으면 1920에 1080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규격 잘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 용량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 용량 초과하시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용 문구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직접 그냥 영상 제목을 적으셔도 되고 영상 제목 적어도 되고 특별하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구를 만드셔도 돼요.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없다고 하면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겠죠. 영상의 내용을 전달해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몇 가지 추천해 줄 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조금 수정 보완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썸네일 문구를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보통 영상을 기획할 때 사실은 이 대표 이미지를 미리 결정해 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영상 촬영할 때 그 대표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 사진도 미리 찍어 놓는 거야. 몇 컷을. 그러면 가장 퀄리티가 좋아요. 보통 이제 영상에서 뽑아서 사용하거든요. 영상의 특정한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편집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화질이 사진보다 좀 떨어져. 그것도 이제 미리 사진을 찍어 놓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고려해 보시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프리미어에서 우리가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하는 그 타임라인 상에서 이제 대표 이미지를 찾아서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임포트 한 다음에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따로 그 포토샵을 안 배웠으니까 그 포토샵은 아예 배제를 하고 최근에 제미나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글 지원이 잘 돼요. 이미지에 한글 정말 잘 써줘.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프리미어에서 뽑아낸 대표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제미나이한테 시키는 거야. 썸네일 좀 만들어 달라고. 잘 만들어줍니다. 아주. 그래서 그 방법을 따로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업로드 과정 진행되는데 이거 설명 한 40분 정도 진행돼요. 설명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진행되니까 이거 설명하고 나면은 아마 3교시에 영상 업로드하고 과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프린트물에 보면 자, 편집을 하시던 중에 요 장면을 내 영상의 대표 이미지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현재 타임라인에서 이 위치가 이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을 그대로 저장해도 되는데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트랙을 끄고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좀 번거로울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소스 창에서 현재 이 영상이 있는 이 장면이 있는 소스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 창이 뜨죠. 여기서 시간을 찾아 이 장면이 있는 위치를 찾은 다음에 이 장면을 그림 파일로 내보내게 할 수 있어요. 요 버튼이 카메라 모양의 요 버튼이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썸네일로 만들 거예요.
그 지금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프리미어 실행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편집해 놓은 프로젝트를 불러오세요. 그 제일 먼저 대표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하는 거 먼저 해봅시다. 자,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편집하던 프로젝트를 불러온 다음에 편집하던 타임라인에서 적당한 대표 이미지를 하나 골라봐요. 그리고 그 이미지 있는 것을 소스 창에서 그 영상 있는 소스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소스 창에서 시간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 장면하고 같은 장면을 찾으셔서 아래쪽에 요거 엑스포트 프레임 버튼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타임라인에서 찾은 이 장면을 바로 저장하는 방법은 일단 글자를 다 빼야 돼요. 그래서 글자가 있는 자막 있는 트랙을 잠깐 꺼요. 끄고 영상만 있는 트랙을 켜 놓으시고 그러면 이쪽 프로그램 창에 보시면 똑같은 위치에 이쪽에 엑스포트 프레임 버튼이 있어요. 현재 이 프로그램 창에 있는 이 화면, 이 프레임을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임라인에서 바로 이 장면을 찾아서 자막을 다 끄고 이미지만 영상만 나온 상태에서 내보내게 하시거나, 두 번째는 이 장면에 있는 영상을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소스 창에서 해당 장면의 시간을 찾아서 여기서 내보내기 하시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해줘요.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작업 폴더를 찾아주고 포맷은 JPEG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썸네일 배경 입력하신 다음에 OK 눌러요. 항상 폴더 먼저 찾기, 항상 폴더 먼저. 그 다음에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요거 먼저 해줘요. 자, 준비가 됐으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수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 프리미어에서 편집하는 걸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해봅시다. 자, 지금 이제 내보내기 한 대표 이미지를 임포트 하세요. 내보내기 한 대표 이미지를 임포트 해주시고 내보내기 한 이미지를 임포트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시퀀스를 새로 만드실 거예요. 시퀀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창에서 뉴 아이템 시퀀스 누르시고, 자, 시퀀스 이름을 썸네일이라고 적어줘요. 시퀀스 이름을 썸네일, 뉴 아이템 시퀀스. 여기서 시퀀스 이름을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썸네일이라고 적어줍니다. 시퀀스 이름을 썸네일. 오케이. 그 다음에 임포트한 썸네일 배경 이미지를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리고 동기 전체 보기. 썸네일 시퀀스 만들고 썸네일 배경 이미지를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건 지금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시간 늘 필요 없어요. 그냥 글자만 적으면 돼. 자, 이제 그냥 수작업이야. 우리가 지금 프리미어 기본 기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글자 입력하는 거 배웠잖아요. 글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자, 이 썸네일 만들 때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유튜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총 6컷의 썸네일 이미지가 보이죠? 영상 속에서 글자가 공통적으로 아래에 들어가 있죠? 아래쪽에. 그리고 두 줄일 경우는 색깔이 달라요. 글자체, 고딕체 굵은 거 잘 보이죠? 그리고 글자를 잘 보이게 해서 요거는 살짝 그라데이션 배경을 설정해서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했고요. 그리고 글자의 검은색 테두리 여기는 박스 사용하기도 했고, 글자 색깔도 보시면은 흰색, 그리고 연한 파란색, 그냥 하늘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런 색깔도 들어가고 빨간색, 노란색. 거의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흰색의 검은색 테두리, 노란색 글자의 검은색 테두리, 그리고 하늘색의 검은색 테두리 또는 연두색의 검은색 테두리,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시이고, 자, 중요한 거 뭔가 복잡하게 많이 글자를 적는 게 아니고 이 썸네일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누르고 싶은 충동 느끼는 시간은 0.17초, 0.124초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이미지를 딱 보고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해서 아, 누르고 싶다. 충동 느끼는 시간이 0.14초 뿐이 안 돼.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구성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뭐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온 게 항상 이쪽 화면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당연히 위쪽이겠죠. 그죠? 또는 왼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글자를 먼저 보여줄래? 그러면 글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또는 왼쪽에 붙어줘야 되고요. 글자가. 아니다, 나는 내용을 먼저 보여줄래? 그러면 글자가 아래 보통 들어갑니다. 아래 또는 잠깐만요. 글자 아래 또는 오른쪽에 들어가. 내용 먼저 보여주는 거지. 그러한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런 특성이.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여기다가 직접 글자를 적으시는데 이것도 또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에 맞게 또 해야 돼요. 나는 이 텐트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글자를 나는 위에 적거나 여기 적거나 적어줘야 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피하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는 이 별빛 반짝이는 이 하늘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글자를 밑에 여기다가 적거나 글자를 위에 적되 이 다른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뭔가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뭐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다, 막연하면은 다른 사람의 썸네일을 참고하세요. 그 스타일을. 내가 만든 영상과 같은 주제의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썸네일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거 보고 스타일을 참고하셔서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좀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다가 멋지게 영상의 제목을 적어봐요. 타이틀로 들어가셔서, 자, 타이틀로 들어가신 다음에 타이틀 이름을 썸네일 제목이라고 적어주고요. 타이틀 들어가셔서 썸네일 제목 적어주고, 글자체는 보통 굵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땅한 글자체가 없으면 다운로드 해서라도 두 줄일 경우는 글자 색깔 다르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안전선 끄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안전선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시선이 좀 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선 끄고 그냥 글자만 나오게 해서 적어봐요. 제목 다 적으신 분은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이건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편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이 프로그램 창에서 이미지 내보내기 해야 되겠죠. 요 엑스포트 프레임 요 버튼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현재 보이는 화면을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똑같아요. 브라우저 클릭, 폴더 찾고, 그 다음에 포맷 JPG 해주고, 이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OK가 4번이에요. 항상 폴더 먼저 찾는 거 습관 꼭 들이세요. 이거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습관적으로 엔터키를 누르죠. 그럼 이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버리면 입력했다고 엔터키를 눌러버리면 엉뚱한 폴더에 저장될 수가 있어요. 얘는 마지막에 사용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의사항이에요. 항상 폴더 먼저 찾기.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제 영상 업로드 할 때 올리면 돼요. 혹시라도 조금 전에 작업할 때 이쪽에 타임라인에서 작업 화면을 찾아서 저장했을 경우는 아마 자막 트랙을 껐을 거예요. 자막 트랙 다시 켜놓으시고 그대로 프로젝트 저장 한번 해놓으시고 파일 세이브, 그리고 프리미어 종료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리미어에서 수작업을 통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프리미어 기능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게 숙달되면 이게 오히려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활용해 보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과정 초기에 미리 캔버스 사용해 봤잖아요. 그죠? 그 미리 캔버스에 지금 내보내기 위한 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거는 나중에 따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 제미나이 새로 생긴 기능이라서 요거 알려드릴게요. 자, 인터넷 들어가셔서 제미나이 들어갑니다. 크롬 브라우저 연 다음에 앱 버튼 눌러서 제미나이 누르고 들어가요. 요거 참고로요, 여기 앱 버튼 눌러서 나오는 이런 앱들이 있죠. 요 클릭해서 위치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거는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좀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제미나이 들어가신 다음에 자, 프롬프트 창에 봐봐요. 여기에 플러스는 파일 추가하는 버튼이고 도구 버튼 클릭해봐. 도구 버튼 클릭. 자, 도구 버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생성하기가 있어요. 요 선택, 도구 눌러서 이미지 생성하기 선택.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 한 썸네일 배경 이미지를 첨부하세요. 플러스 눌러서 파일 추가,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 플러스 눌러서 파일 업로드 누르신 다음에 내보내기 위한 썸네일 배경 이미지를 첨부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롬프트에다가 적어주는 내용은 제가 예시로 적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요 내용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밑에 내용만 여러분들 걸로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특별한 문구를 넣고 싶어 그러면 그 문구도 함께 적어주면 돼요. 요청하는 내용을 프롬프트에 적으시고 전송하시면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뭔가 나는 특별한 내용을 적고 싶어 그러면은 팁 부분 참고하셔서 추가하시면 돼요. 뭔가 특별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단순히 그냥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보니까 뭔가 새로운 요소가 하나 더 나왔네. 저는 이 가운데 이 텐트는 제가 요구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 이런 경우는 원본 이미지를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이용해 달라고 하거나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차라리 새로운 채팅창 만들어서 하는 게 좋아요. 수정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빨라요. 더 정확하고. 다시 새 채팅창 열어서 기존에 있는 대화는 닫아버려야 돼. 프롬프트는 복사해서 복사 지워버리고 삭제 새 채팅 요구사항을 하나 더 적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적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서 프롬프트는 조금씩 수정 보완하시면 돼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러한 이미지예요. 심플하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너무 좀 단순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좀 화려하게 좀 꾸며주네요. 요 제미나이 이용하실 때 프롬프트 창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모드 선택하는 게 나와요. 이게 빠른 모드로 하게 되면은 안 되고요. 사고 모드 3 여기 제미나이 3 프로 모드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이용해야 썸네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세요. 자, 제미나이 3가 이제 한글을 정말 잘 표현한다고 오히려 챗 GPT보다 한글을 더 잘 표현한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보면은 잘 못 써주는, 잘 못 그려주는, 잘 못 만들어주는 한글이 있어요. 저는 지금 다행히 지금 잘 나오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최대 단점이 한글을 아직 잘 표현을 못해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이 제미나이 3가 가장 잘 표현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이용해서 멋지게 썸네일도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고 적당한 거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내보내기 먼저 하고 합시다. 자, 프리미어 열어요. 내보내기 하고 합시다. 자, 교재가 144쪽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들었죠. 요 인코딩 우리가 편집한 편집한 내용을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인코딩이라는 작업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게 하는 거는 이 타임라인에 작업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한테 나 이거 내보내게 할 거야 라는 의미로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키 눌러서 원화키 눌러서 타임라인을 전체 보기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워크 에리어바 얘를 더블 클릭하여 영상 끝과 이 워크 에리어바 끝쪽이 같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안 맞으면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과정을 진행합니다. 메뉴는 파일 메뉴 눌러서 엑스포트 미디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엑스포트 단축키는 컨트롤 M이죠. 요거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엑스포트 세팅 창이 뜨면 147쪽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포맷 항목을 클릭해서 H264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포맷 클릭해서 H264 선택.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264. 참고로 음악은 MP3죠. 만약에 영상에서 나는 음성만 내보내게 한 다음에 자막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이 MP3로 내보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셋인데요. 자, 프리셋은 지금 사전 설정해놨어. 이 프리셋은 장치에 맞는 설정은 되는 영상 규격인데요. 처음에 프리미어 기본 실행하면 여기 처음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딱 설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는 같은데 저장되는 용량이 달라요. 너무 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바꿔줘야 돼. 아래쪽 버튼 계속 누르거나 따로 그 사전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프리셋을 펼친 다음에 목록 아래에 있는 아래로 내려가기 이 버튼 계속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HD 1080p 29.97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 불편하니까 제가 위에
미리 등록을 해놨어. 그래서 프리셋을 펼쳐서 맨 위에 있는 HD 1080p 29.97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찾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포맷과 프리셋 선택했으면 이제 아웃풋 네임 쪽에 파일 이름 클릭해서 저장 폴더와 파일 이름 적어주는데요. 파일 이름은 앞에 마스터 또는 최종이라고 적어주고 최종, 그 다음에 뒤에 영상 제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마스터 또는 최종 둘 중에 아무거나 적기 쉬운 거 적으시면 돼요. 이 마스터 또는 최종이라고 적어주는 이유는 설명드렸죠. 소스 파일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완성이 된 영상이라고 표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자, 보여드릴게요. 직접 타임라인 선택, 그리고 동키 전체 보기, 워크 에리아 더블 클릭. 그러면 당연히 딱 맞네요.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그 다음에 포맷 항목 펼쳐서 H264 선택, H264. 잠깐 기다렸다가 프리셋 항목 바뀌면 프리셋 펼쳐서 맨 위에 HD 1080p 29.97. 여러분 따로 설치하시면 이게 기본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록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나와요. 여기 보이죠? HD 1080p 29.97. 요거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네임 이름 클릭한 다음에 폴더 창 나오면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시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에 마스터 또는 최종이라고 적어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즉 영상 제목을 적어주시는 거죠. 마스터 또는 최종이라고 적어주시고 끝에 영상 제목 적어주시고 저장 누르면 됩니다. 저장. 그 다음에 엑스포트 누르면 내보내기가 됩니다. 요거는 과정이 똑같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채널에 들어간 상태에서 하는 것을 권장해요. 필수는 아닌데, 왜냐면은 만약에 브랜드 채널을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실수로 다른 채널에 올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영상 올리고자 하는 채널에 들어와서 여기에 구독 버튼이 안 나와야 돼요. 이게 내 채널인데 내가 계정을 만약에 다른 걸 선택했어. 그러면 구독 버튼 떠요. 이러면 이 채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정 중에 선택한 이 계정에 영상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영상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 올리고 싶은 채널 선택해 놓고 그리고 내 채널 보기 눌러서 채널 첫 페이지에 들어온 상태에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거 가끔 신경 안 쓰고 하다가 다른 채널에 올리고 부랴부랴 지우고 새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올릴 건데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 보시겠어요?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끔 4개 나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무시하고. 자,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시간 방송하고 싶을 때 요거 처음에 누르면은 신청 작업이에요. 처음부터 바로 할 수는 없고 이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눌러서 처음에는 신청하게 되고 24시간 후에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하고 싶으신 분은 미리 눌러놔야 되겠죠. 지금 말고 나중에. 그리고 이 게시물 작성은 유튜브 채널에는 한 개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자들을 위해서 소식 전할 때나 뭐 투표하기도 있어요. 또 투표하기도 그런 내용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사진도 등록할 수 있고 영상도 등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구독자들하고 소통할 때 이용할 수가 있고 요즘 또 새로 생긴 게 이 게시판에 예전에는 그 채널 주인만 관리자만 글을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새로 기능이 생긴 게 내가 허용을 해주면 내 구독자들은 여기다가 글을 적을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업로드 얘를 누를 거예요. 누르세요. 자, 여기 업로드 나오고요. 가운데 설명 보시면 설명 나오죠. 자, 동영상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즉 끌어서 여기다가 던져 넣으면 되고 따로 폴더 창을 연 다음에 마스터 파일을 찾아서 끌어서 놓으시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 파일 선택 버튼 클릭해서 직접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자, 파일 선택 버튼 누르면 폴더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스터 파일을 찾아봐요. 마스터 파일을 찾아서 선택, 열기 누르시면 열기 누르면 됩니다. 열기. 마스터 파일 클릭, 열기, 클릭. 그러면 업로드 과정이 진행돼요. 자, 이제 설명 잘 들어줘요. 자,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총 4단계로 진행돼요. 1단계서부터
4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1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처리가 됩니다. 자, 세부 정보 보면은 처음에 제목이 나오고요. 설명이 나와요. 자, 제목은 다 지워버리고 실제 여러분들 영상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제목에는 영상 제목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제목만 적으면 검색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알고리즘을 좀 잘 안 탈 수도 있어요. 잘 못 탈 수도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제목 구성하는 게 달라집니다. 나는 만약에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면은, 자, 어떤 정보일까? 만약에 지역 정보, 자, 맛집이라고 해봅시다. 자, 포항 영일대 해수장에 맛있는 조개구이집이 있어. 난 그 집을 꼭 소개해 주고 싶어. 그러면은 영일대 조개구이 맛집, 조개구이 맛집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영일대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두 군데가 있죠. 어디? 포항 사람이면은 영일대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곳은 영일대 해수장이 아니라 시곡에 있는 영일대. 거기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포항에 오래 산 사람. 그치. 시곡에 영일대. 거기 저수지가 있고 영일대 거기 호텔이 있어요. 거기를 제일 먼저 떠올려. 포항에 오래 산 사람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영일대 해수장을 먼저 떠올려. 포항 사람들은 영일대 하면은 어딘지 알아요. 그죠? 그런데 서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은, 미국 사람은 몰라 그걸. 그래서 이 영일대가 뭔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영일대가. 그래서 이거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 지역과 그리고 이 영일대가 뭔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 구성하실 때 친절 모드가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우리는 서비스 정신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친절하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이 캠핑이야. 캠핑. 자, 단순히 그냥 캠핑이라고 적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캠핑이라는 소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캠핑 딱 적으면 어쩌라고 사람들이 안 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쳐야 돼요. 먼저 캠핑 이야기 시리즈 별빛 가득한, 자, 그냥 자꾸 설악산 산속에서 산속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요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제목일 경우에, 즉 내 채널 정체성, 주제, 어떤 목표, 목적 관련된 이러한 제목은 뒤로 이동하고 요 내용을 앞에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영상 올릴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 채널을 그냥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문구라 그러면은 뒤로 보내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풀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연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연관 키워드. 자, 이 연관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리는 영상이 만약에 캠핑 영상이야. 그러면은 이 캠핑 영상을 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캠핑과 함께 검색하는 검색어가 있어요. 그게 연관 키워드예요. 말 그대로 관련이 있는 키워드죠. 이 캠핑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 가끔 뜬금없이 뭐 붕어빵이라고 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캠핑장에만 가서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이 있다고 하면은 캠핑과 붕어빵이 함께 검색되기도 하거든. 그렇게 가끔 뜬금없이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주제하고 관련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찾는 서비스가 있어. 그거는 따로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연관 키워드를 또는 주제어, 쉽게 주제어. 내 영상을 설명하는 주제어와 함께 이 연관 키워드를 같이 조합해서 제목을 적어주거나 설명을 적어주면 검색이 좀 더 잘 됩니다. 그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 이 설명란에는 영상에 관련된 설명을 당연히 적어주면 되겠죠. 그건 알아서 적으시고, 중요한 거 출처 표기를, 이곳 표기는 설명란에 하시면 됩니다. 자,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처 기록해 놓은 거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은 메모장 열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배경음악을 수노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냥 샵과 함께 수노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노에서 만든 음악은 샵 수노라고 적어주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설명란에는 출처 표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좀 나는 만약에 장사를 목적으로 해,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정보를 또는 제품 정보를, 내가 판매하는 상품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죠. 이건 알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썸네일로 넘어갈게요. 자, 썸네일 칸에 보면은 3개의 칸이 있어요. 이 자동 생성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에서 전체 영상에서 특정 프레임을 3개를 골라줘. 하나, 둘, 3개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동 생성됨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썸네일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완료 누르면 이렇게 썸네일이 바뀌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무작위로 프레임을 고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맞는 그런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점점점. 그래서 직접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전화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채널 만들 때 전화 인증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든 썸네일을 이미지에 등록하고 싶다고 하면 전화 인증을 하셔야 돼. 그 전화 인증 지금 하지 마시고 영상 다 올린 다음에 수정하기도 돼요. 그때 전화 인증하고 수정하는 게 더 매끄러워요. 지금 해버리면 이 창이 좀 이상하게 연동이 좀 잘,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 인증 안 하신 분은 전화 인증 한 다음에 다시 수정이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 자, 이 테스트 및 비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썸네일을 3개를 등록할 수 있어요. 3가지의 썸네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놓으면 유튜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3개의 썸네일을 번갈아서 노출시켜 줍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 클릭률이 높은 것을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든 썸네일이 이게 잘 만들었나? 조금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3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그 중에 좋은 거를 골라주니까 유튜브에서 그것도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자, 재생 목록. 이 재생 목록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고 영상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재생 목록을 펼쳐 보시면 여기에 새 재생 목록 만들기가 있어요. 요거 눌러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재생 목록 제목에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제어하고 연관 키워드,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이 재생 목록을 적어주면 돼. 설명도 적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기본 동영상 순서가 요거는 그냥 게시된 날짜, 최신 순서는 요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래서 재생 목록을 만들고 적으시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 목록에 체크되면서 지금 올리는 영상이 이 목록에 들어가요. 참고로 목록은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 한 개의 영상을 여러 개의 목록에 중복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층. 자, 우리가 만드는 영상은 이겁니다.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요거 채널 처음 만들고 설정할 때 이미 한번 했을 거예요. 혹시 안 된 분은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동용을 하게 되면 영상 검열이 엄격해지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이 엄청 줄어들어요. 아동하고 관련 없는 광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아이들하고 관련된 광고만 뜨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팍 줄어들어요.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좀 아이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위해를 가하는, 상처 입는, 다치는 그런 장면 나오면 검열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아동 학대라는 그러한 좀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연령 제한을 펼쳐 보시면 연령 제한. 자, 유튜브에도 19금 영상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아니요,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올리는 영상이 주 시청자가 성인이다, 그러면 반드시 위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약 이거 하지 않을 경우는 채널이 정지 먹거나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자세히 보기 펼쳐보시면 자세히 보기. 자, 유료 프로모션. 자, 여러분들 채널이 날로 성장해서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순간 각 업체에서 PPL 광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즉 자기들 서비스를 소개해 주거나 자기들 제품을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영상 제작비를 준다고 해요. 그게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안 받아요. 귀찮아. 저는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상 시작 부분에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은 광고비를 지급받고 하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법이에요.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영상 중간에 사람들이 잊을만 할 타이밍에 또 한번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막으로 하거나 음성으로 하거나 꼭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함께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변경된 콘텐츠.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TV에 나오는 뉴스를 그냥 캡처해서 올렸어. 그걸 다시 내가 가지고 와서 재편집해서 올릴 경우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재생산 콘텐츠죠. 재생산 콘텐츠. 그리고 AI로 만든 콘텐츠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짜처럼 보이는 장면 생성, 즉 AI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만드는 콘텐츠는 꼭 체크를 해줘야 돼. 얘를 그냥 비워놓으셔도 되고요. 우리는 요게 아니요. 특히 내년 1월 달부터 AI로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에는 반드시 AI로 만들었다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법이에요. 이제 그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AI로 만든 콘텐츠는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로 작업은 이게 새로 추가된 건데 이거는 패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 자동 챕터는 유튜브에서 이제 알아서 영상의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이게 단락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동영상 속 장소. 자,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이 그 지역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게 영일대 해수욕장 조개구이 맛집이라고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체크해 놓고 내가 영상 촬영한 장소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일대 해수욕장 가서 유튜브를 딱 펼쳤을 때 내 영상이 우선 소개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조금. 그래서 해주는 게 좋고요. 개념 설명 자동 제거는 지금 실험 중이니까 패스할게요. 없어질 수도 있어. 자, 태그. 자, 이 태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태그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블로그에서 내 글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블로그 안에서 내 글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그를 달기 시작했는데 이게 같은 태그를 사용하는 사람의 블로그 글도 검색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검색으로서의 그러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해시태그죠. 해시태그. 자, 해시태그는 샵과 함께 키워드를 적어주면 이게 전체가 검색에 사용하는 해시태그가 되는데요. 자, 이 태그와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해시태그는 어디 적으면 되느냐? 두 군데. 제목칸에 적거나 설명칸에 샵과 함께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내가 제목에 캠핑 썼어. 그러면 굳이 태그 추가로 달 필요 없어요. 이미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달 필요는 없는데 그럼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이긴 한데 제목에 넣기 좀 어중간해. 설명이 좀 어중간해. 그때는 샵과 함께 그 연관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맨 밑에 설명란 맨 밑에다가 적어주면 되고. 그럼 이 태그는 뭐냐? 적어놨죠.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누르면 나오는데 검색에는 이 태그 하는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물론 검색이 되긴 되는데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 태그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사용하고 싶은 태그는 위쪽에 제목란이나 설명란, 이왕이면 설명란에 적어주는 게 좋고요. 개수는 5개 이내로, 너무 많이 적어도 안 되고 2개에서 5개 정도 적당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너무 많으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언어 및 자막 면제 인증 이게 우리 처음 할 때 한국어 선택해놨고 처음 채널 만들고 설정할 때 한국어 설정했었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여기 녹화 날짜 및 위치. 자, 여기 위치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의 위치를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0일대 적어볼게요. 저는 0일대. 자, 0일대로 치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장소를 선택을 해 놓으면 이 장소에 오는 분들이 유튜브를 봤을 때 내 영상이 먼저 소개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래서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 자, 이 라이선스는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저는 지금 클릭할 수가 없는데 아마 클릭할 수 있는 분은 눌러보시면 2개가 나올 거예요. 펼칠 수 있는 분은 눌러보시면은 요게 하나가 더 나와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줄여서 CCL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온전히 내가 직접 만든 음악을 채널에 올렸어. 직접 작사 작곡해서. 그러면 이거 선택을 하시면은 단 무조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올린 콘텐츠를 사용을 할 때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순간 내 콘텐츠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단 출처만 남기고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퍼가기 허용은 해 놓으시면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부 공개로 했을 때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 놔야 링크를 받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 자, 쇼츠 리믹스 허용하지 않음 체크해 놓으시고요. 쇼츠 리믹스 허용하지 않음. 자, 이거 허용해 놓는 순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만든 영상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짜맞추게 해가지고 자기들 것이냐 올려서 돈 벌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허용하지 마시고요. 자,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는 채널 처음 만들 때 설정해서 했지만은 또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주제하고 같은 그냥 카테고리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 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채널을 새로 만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아니면은 한 개의 카테고리로 쭉 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두 개, 세 개 막 그렇게 하면은 채널이 크기 어려워요. 굉장히 정말 월등히 뛰어나지 않는 이상 채널 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소개를 안 해주거든. 그래서 한 번에 한 개 주제만 이야기하시고요. 자, 댓글. 자, 댓글은 이제 영상에 댓글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댓글을 이제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그냥 꺼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검토에는 뭐가 있냐면 올라오는 댓글을 검토해서 뭐 악성 댓글이나 그런 것들은 좀 걸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검토하지 않으면은 온갖 악성 댓글이 다 올라와요. 근데 기본만 그냥 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올라와요. 필터링이 조금 되긴 되는데 덜 되더라고. 자, 엄격은 부적절을 할 수 있는 댓글은 일단은 올리지 않고 보류가 돼요. 내가 확인하고 허용하면은 올라가. 그래도 내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댓글을 내가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자, 모두 보류. 모두 보류하게 되면은 정말 모든 댓글 다 보류가 되고 내가 확인한 것만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기본 해 놓으시고요. 기본. 나는 악성 댓글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 그러면 아예 그냥 꺼버려요. 그래도 이 악성 댓글도 관심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자, 정렬 기준은 이게 좀 취향이긴 한데 인기 순으로 하면은 댓글에도 보면은 댓글에 이게 좋아요 누르는 게 있잖아. 또 그 댓글에 또 대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그 댓글이 위에 상위로 올라가요. 그 말이고 최신수는 말 그대로 내가 올린 게 가장 최근에 올린 게 나고. 마지막으로 요거.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와 싫어요가 함께 있었어요. 지금은 좋아야만 있죠. 이것마저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이 싫어요를 뺀 이유가 어떤 영상은 이제 좀 경쟁 유튜버가 고의적으로 이 싫어요를 누르기도 하거든. 그럼 그게 소개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안 보게 될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뺐어요. 또 다른 이야기였는데 어떤 영상이 조회수는 100만 회야. 그런데 싫어요가 99만 번인데 좋아요가 한 개가 딱 있어. 아마 영상 올린 사람이 누르지 않았을까. 저도 제가 올린 영상 제가 좋아요 눌러요. 왜냐? 좋으니까. 자, 그러면은 조회수가 100만 번인데 싫어요가 99만 번이고 좋아요가 1이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죠? 그럼 잘 안 보게 되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뺀 부분도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요청해서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남아있네. 좋아요가 여전히 한 개가 남아있네. 조회수는 100만 번인데 그래서 이마저도 선택에 의해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업로드가 끝났다. 두 번째는 HD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나와. S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H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UHD가 나오고 이게 가끔 UHD 이렇게 나와. 이게 QHD도 한번 봤는데 QHD, UHD. 이게 UHD는 4K로 함께 표기되기도 해요. 4K로 함께 표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올린 그대로 사용하진 않아요. 유튜브에서 재인코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코덱이 H264 MP4 코덱이거든요. H264 MP4 코덱을 이용해서 영상을 내보내게 했어요. 자, 이 MP4 코덱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하고 넷플릭스하고 이 MP4 코덱을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하루에 영상 재생 수가 엄청 많다는 거죠. 재생 시간이.
그 하루에 나가는 이 라이선스 지불료가 엄청난 거야. 그래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하고 합작을 해서 자체 코덱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만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덱으로 만든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기들 자체 코덱으로 재인코딩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때 SD 저화질로 먼저 해줘요. 아무래도 좀 빠르게 인코딩 할 수 있으니까. 이유가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을 재검토하라고. 첫 번째 오타, 그리고 영상에 뭔가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고 가장 빠르게 인코딩 할 수 있는 저화질로 먼저 인코딩해서 보여줍니다. 이때 만약에 이상이 있어, 그러면 즉시 프리미어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인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D 고화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단계까지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료하시고 나서 4K 영상을 촬영을 하신 다음에 편집해서 올리면은 이 단계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공개할 때 저화질 상태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상 보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고 HD 고화질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진행 중, 멈춰 있으면 진행이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검사예요. 검사. 라이선스 검사, 뭐 영상에 위해 요소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필터링 되는 게 자살, 테러, 그런 것도 필터링 돼요. 그리고 다치는 거, 피 흘리는 거, 그런 것도 다 필터링이 다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사해 주고요. 보면은, 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발견됐대. 이따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음악에서 영상에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요게 아래쪽에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2단계. 2단계는 동영상 요소. 여기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검토, 3단계 검토 눌러봐요. 다음 버튼 눌러도 되고 위에서 바로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검토 보면은 이렇게 지금 느낌표, 뭔가 조금 불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발견됐대. 주로 음악에서 나와요. 음악에서. 자, 소유자가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사용할지도 허용했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부 정보 보기 나와요. 자,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세부 정보 보기 나오고요. 자, 발생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는 저작권 위반 경우가 아니래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밑에 보시면, 자, 현재 이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동영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고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 위반 경고는 아니긴 한데 특정 국가에서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국가에서 그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막아놓은 게 있어. 그때는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클레임을 걸어요. 그런 경우는 음악을 바꾸고 새로 등록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개 상태. 자, 공개 상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추가로 예약까지 있죠. 그죠? 자, 비공개는 말 그대로 비공개예요.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사람도 볼 수 있다네. 이거를 비공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공개 공유라는 게 떠요. 그러면 그 채널을 선택을 하거나 그 사람의 지메일 주소를 적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특정 팀 단위로 뭔가 작업을 할 때, 공동 작업을 할 때 이용하기도 하고, 저도 제 가족 채널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계정 다 등록해놨기 때문에 제가 올리면 우리 가족은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일부 공개. 비록 내 채널 들어가면 안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내 채널 들어와서 안 보이지만 내가 이 영상의 주소를 보내주면 주소를 받은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공개. 이것도 이제 주로 이제 공개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 검토받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 이것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되고, 이제 공개 말 그대로 전부 다 공개하는 건데요. 밑에 이거 참고 인스턴트 프리미어, 이게 뭐냐면 영상을 공개할 때 최초 공개라는 식으로 해서 실시간 방송하는 것처럼 공개가 돼요.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공개가 돼. 그러면은 거기 대화창도 만들어져요. 내 구독자와 함께,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최초 공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해요. 주로 이제 뭐 게임 영상 리플레이 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자, 예약은 말 그대로 예약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새벽 3시에 영상을 완성해서 기쁜 마음에 업로드 했어. 바로 공개했어. 다음날 아침 보면 구독자가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왜냐, 단잠을 깨웠으니까 괘씸해가지고 구독 취소합니다. 그래서 3시에 완성했더라도 잠시 진정하시고 예약 걸어놔요. 예약 걸어놓고 아침에 7시나 8시에 공개될 수도 예약 걸어놓고 주무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 지금 영상을 일부 공개 또는 비공개 둘 중에 한 개 선택해 놓으시고 저장 눌러요. 저장.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공유 뜨죠? 닫기 눌러버려요. 닫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널 콘텐츠 페이지에 이렇게 등록된 영상이 나와요. 여기에 목록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시면 제목과 설명, 썸네일 다시 수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통계 보기.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최소 하루 지나서, 지금 안 나오고 하루 지나서 통계를 보시면은 이 영상이 재생된 사람들이 재생해 본 시간대가 나오고 요일도 나오고 연령도 나오고 성별도 나오고 나라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영상을 10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갑자기 조회수가 팍 뛰었어. 그 이유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뜨는구나. 그럼 거기에 초점 맞춰서 만드시면 돼. 이런 스타일이 뜨는구나.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런 스타일대로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꼭 해보시고요. 그다음 댓글 보기. 요거는 미리 보기. 그다음에 점점점 누르면 점점점 눌러보면 옵션 눌러보시면 이렇게 또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삭제하는 것도 있고요. 참고로 다운로드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올린 영상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다운로드하면 MP4로 들어와요. H264로. 자, 목록에서도 바로 여기 공개 바로 할 수 있고요. 끝났습니다. 자, 채널 첫 페이지에는 공개한 영상만 나와요. 비공개, 일부 공개 영상은 첫 페이지에 안 나오니까요. 공개 한 것만 뜨니까 필요하시면 공개하시면 되고 됐습니다. 이렇게 업로드 과정 끝냈고요. 관리하는 거는 영상 올려놓고 나서 또 추가로 더 설명드릴게요.